뒤지는 뉴스. 뭡니까? 리플 보유 XRP 140억 개 강제 처분. 미국 암호화폐 에스크로 금지법을 발동을 했습니다. XRP사가 에스크로가 있어가지고 매월마다 10억 개를 갖다가 시장에 푸니까 XRP 싫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태클을 걸면서 리또 속이네 뭐네 안 가네 요지랄들 했었잖아 형님들. 그거를 에스크로 금지법을 발동시켜서 140억 개를 강제 처분시키는, 안 그래도 XRP가 물량이 없어 죽겠는데 140억 개, 지금 얘네가 거의 한 40% 이상 갖고 있지 않냐들. 리플 XRP 140억 개 강제 처분, 미국 의회 암호화폐 에스크로 금지법을 발동했다. 그게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지. 규정에는 어떻게 됐냐면 핵심 포인트가 암호화폐 핵심 내용 20%만 보유를 해라. 지금 한 40% 있는데 반을 시장에 내다 팔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들? 시장에 20% 정도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들? 핵심 보유 관련 얘기는, 핵심 내용은 기업이 전체 토큰 공급량의 20% 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준 초과 시 시장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해갖고 굉장히 까탈스럽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보유량이 344억 개, 지금 총 1000억 개 중에서 344억 개 여기 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현재 보유 비중이 34.4%인데 법안 기준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초과가 많이 되죠, 형님들. 그래서 144억 개를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들? 요게 풀리면,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들? 작살 나는 거지. 작살 납니다. 이 시장이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님들? 향후 빙하기. XRP로 인해서 암호화폐 빙하기가 4년 정도,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가 길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할 수 있죠, 형님들. 당연히 떡락이죠, 형님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트럼프 임기가 지금 명령 3년 남았어요, 형님들. 그 이번 해에 레임덕 터지기 전에, 중간 선거 전에, 가장 강력할 때, 정권이 가장 강력할 때 뭡니까? 어떻게 돼요, 형님들? 가격을 떡상시켜야 되는 겁니다. 떡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144억 개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돼요, 형님들? 기관. 근데 이 법령에 있어 XRP하고 굉장히 관련된 이런 업계나 아니면 동종 업계 쪽에다가 넘겨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라인에 같은 집안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파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있습니다, 형님들. 그럼 어떻게 돼, 형님들? 요게를 기관이나 뭐 이런 데 넘겨야 되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야, 형님들? 블랙록, 뱅가드, 어디에요? JP 모건, 뭐 이런 데야. 피델리티. 얘네들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가격은 자동 상승이죠, 자동 상승. 대중화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얘네들도 가격, XRP 가격 올라가면은 얘네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얘네들도 금융상품 만들어낼 수 있고. 그치, 형님들? 그러면은 이 시장에 쟤네들한테 물량은 어차피 넘겨야 돼. 넘기면서 뭘 하겠어, 형님들? 코인 동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팔지 마라. 그러면 판매 금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XRP 물량이 풀릴 수가 없다. 뒤지는 겁니다. 물량이 안 그래도 없는데 초대박 난 겁니다, 형님들. 이번에 XRP가 초대박 나면 XRP 쪽에서도 좀 대중화시키고 물량도 털면서 좀 중앙화되어 있는 거 우리는 좀 보완했다. 있잖아. 스텔라처럼 그냥 50% 소각시켜버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XRP 입장에서는 가격이 떡상했을 때 미친 듯이 던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에스크로법이 딱 나오면서 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이거를 묶어갖고 그냥 전달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 떡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단기적이지만 꼭 물량 소각과도 같은, 미친 거 아닙니까 형님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거, 매도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점진적 시장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뭐 조금씩 판매되고 이런 거, XRP 가격 상승은 어려워지죠 형님들. 알트 분장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장은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 늦어지게 되죠. 만약에 시장에 그냥 풀린다면. 한 번에 확 쏟아질 일은 없고, 모든 정권의 임기 말에는 권력이 약화되는 만큼 첫 해에는 자신이 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규제 완화와 함께 상승전 기반 세팅이 필요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뭐야? 상승전 기반 세팅. 그 다음 해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을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준 분야를 크게 밀어주게 되는데, 그 해가 언제다? 2026년. 트럼프가 시장을 강력히 밀고 있는 만큼 2025년은 암호화폐 규제 완화의 기반 확충이라면 2026년은 폭발적인 암호화폐 떡상의 해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 중에 한 개인 거죠, 얘네들. 방금 얘기 드렸던 거, 이제 이 시나리오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거, 대형 금융기관 헤지펀드에다가 일괄 이전을 하는 XRP 물량을 블랙락, 피델리티, 뭐 소버린 펀드, 아니면 JP모건, 뱅가드 등의 장기 보유 조건의 매각으로 5년에서 10년간 락업 조건부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뭐 물량 넘기면서 조금 싸게 줄 수도 있는 거고, 10%에서 한 20% 디스카운트 해갖고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단기적인 거는 물량에는 변화가 없고, 중기적으로는 기간 외 보유가 확대되고, 그리고 XRP의 정당성, 신뢰도 전부 다 상승되지 않냐들.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이 향후 매도 시점에 결정권을 보유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이렇게 가격 상승 압력이나 뭐 매도 압력 뭐 이런 게 뭐 동시에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뭐 가격이 하락되는 이런 부분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형 금융기관, 헤지펀드 등 기업들과 XRP 물량을 나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XRP가 진행해온 확장 전략과도 매우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XRP가 시장 확장에 있어서 정통금융 핵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XRP는 옛날부터 그냥 코인을 줘버렸어. 같은 배 타자, 너도 이거 물량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갔던데,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된 장면들, 140억 개 이거 물량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 받을 사람 하면 줄 서지 뭐. 어차피 돈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IMF하고 BIX도 그렇고, 국제결제은행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 전략 비축 자산으로다가 선언하는 것도, 그거는 거의 뭐 시간 문제거든요, 얘네들 발표하는 거는. 사실상 뒤로는 얘네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돈 받는 게 그냥 C로 돈 긁어들이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땡큐죠. 서로 더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에스크로 금지법이 10% 보유 제한 규정이 XRP 대중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조 달러 뱅가드 XRP ETF 거래 허용, 리플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 리플 에스크로 구조 시험대 XRP 최소 140억 개 처분하면 좋죠. 차익 실현 아닌 글로벌 결제망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XRP 매각 전략은 전부터 이런 얘기 나왔어. 세력들과 물량을 나눠 먹겠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그런 기사 나오네. 지금 플로리다 암호화폐 비축법 재추진, 투자 한도를 갖다가 아예 없애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2026년까지 유망 투자처. 트럼프 재집권 이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XRP가 떡상하는 이런 거. XRP 트럼프 당선 이후 장기 반등 기대감. 공급 제약으로 인해 XRP 가격 충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초대박 난 거죠, 형님들. 이 정도면 지금도 공급 쇼크입니다. 에스크로 물량 팔고 있지 않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도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보유량이 지금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형님들. 8년 만에 최저치. 떡상할 일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거이 지금의 XRP. XRP의 조용한 장악, 예고 없이 다가오는 채택. 전부 다 채택하고 있죠. 엄청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게 XRP. 엠파이어 크립토 진행자가 XRP에 대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리플은
XRP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도 있고, 원래는 에버노스나 아니면은 일본의 SBI 뭐 이런데 거래업체에다가 그 넘길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나중에 소송 형태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리플사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냐가 핵심 우선. 리플사와 친분 있는 업체가 선정될 거고,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공동 지배 관련해 있는 주체가 전체 공급량의 20%를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죠, 형님들. 주식하고 뭐 코인하고 교환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대형 금융 업체에다가 넘기는 게 깔끔하다, 이렇게. 그래서 코인 대 코인 교환 형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가령 예를 들어서 셀라하고 XRP하고 물량을 교환하든지 이런 거, 아니면 솔라나 시바이누 이런 데하고 뭐 교환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달러파 초읽기 뚫으면 7년 매물벽 허문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뚫으면은 이번에 얼마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XRP가 얼마 될지 모른다. 그록도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은 10달러 간다. 15,000원은 될 거다. 그리고 리플 IPO 없이 성장 전략 집중. 그게 뭐냐면 뭐 140억 개 팔면 어떻게 돈 얼마나 많겠어. 지금도 돈을 주체를 못 하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돈 필요 없다는 얘기를 모니카롱이 하잖아. 얘네는 돈밖에 없습니다. XRP는. 만약에 XRP가 IPO를 만약에 한다, 주식을 만약에 상장해서 판다, 그거는 금융 세력들, 정통 금융 세력들과 지분을 나누어 먹기 위한 이런 거지,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형님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예요? JP모건 XRP 레저 시스템 통합 초읽기 보여주기식 선택이 아니다. 뭐예요, 형님들? 이제 XRP 얘네들도 이제 물량 받을 거 아니야, 형님들. 그러니까 XRP하고 이제 같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엄청나죠? 그래서 뭐 코인 한 해 안 해 이런 애들, JP모건, 뱅가드 이런 애들, 10조 달러 뱅가드 XRP ETF 허용.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뱅가드 안 한다고 요지를 하더니 갑자기 비트코인 싹 하더니 바로 이야기되는 게 뭐예요, 형님들? XRP 한다잖아.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되겠다. 왜? 얘네도 물량 받을 거거든. XRP 물량 받을 거거든. 그래서 JP모건, 뱅가드, 그리고 또 블랙락도 ETF 나올 거고, 형님들.